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 만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5분,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언론의 관련 기사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 부정적 판정을 내린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각각 논문 표절,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혐의, 아파트 특공 재테크 의혹 등에 연루된 만큼 국민적 반감이 높아 여권에서도 낭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서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겠다면서 야당에서 공직 후보자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그리고 정책과 능력은 공개 청문회에서 따지자며 투트랙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 요지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연설 내용이라도 비춰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처음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대상을 제안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했고, 2005년에는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6차례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현재 청문 대상 공직자만 무려 57개로 확장됐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이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출석 대상인 공직 후보자로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해서 추천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 국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 또는 의장이 추천서 외에 공직 후보자의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이 병력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한 병력 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 공직 후보자의 보호, 답변 거부 등에 관한 규정, 공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위원회에 대한 제척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 인준 투표가 필요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은 야당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대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중도 탈락했었습니다. 2000년 이후 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는 348명이고 그 가운데 무려 31명이 낙마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각되면 어김없이 청문회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당 쪽에서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 탓에 인재를 구할 수 없다며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청문회와
업무 능력을 따지는 공개 청문회를 분리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뜻은 여당의 뜻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대표 시절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 검증을 비판하며 되려 청문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론 여야의 이런 입장도 확연히 뒤바뀌는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 상례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실제로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기간에 제약이 없는 미국의 인사청문회와 시행 방식이나 절차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철저하고도 세부적이면서 집요하게 조사를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처럼 살살을 하려는 뜻은 제도적으로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통령의 후보자 인선 과정인데요. 대통령 인선 과정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시작되고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부서들이 그저 문제가 되는 항목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매뉴얼화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 현재 문제들을 살살이 찾아내서 검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사항이 61개, 직업 및 교육 배경에 관한 사항이 61개,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32개 항,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사항이 34개, 전과 및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이 35개 등 230개 항목을 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인선에 앞서서 사전 조사가 끝난 후보자를 무조건 상원에 인준 신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의 지도자, 각 정당 및 라인의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상원 인사청문회의 철저하고도 확실한 검증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은 기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도 각 항목별로 서면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보내서 철저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다시 위원회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조사보다 더 철저하고도 집요한 조사가 시작되어서 어떤 의혹도 이 조사에서 모두 탄로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미국 인사청문회의 소요 기간은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통 대통령이 사전 인선에 평균적으로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 인준에 50일 해서 35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1년여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는 딴판입니다. 우리 경우는 고작 해봐야 한 달도 안 되는데 1년 정도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서 가장 큰 의의를 보이는 것은, 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의회가 인사청문회 진행을 통해서 발휘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를 1만 6천여 명의 동의안을 가진 의회가 발휘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권력을 위한 사람만을 인선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의 인재들이 비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런 결과의 어떤 엄격함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정부 검증 시스템이 하나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고 몇 가지 병폐가 있기는 하지만 여타의 장점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권한을 견제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드러난 비리 등을 감안한다면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제기된 의혹이 있어도 국회 표결에 들어가면 대통령은 무조건 자신이 사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해버리곤 했습니다. 본래 인사청문회 제도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독단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덕적 기본사항이라든지 범죄적인 이력 등을 사전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선하거나 범죄 사실이 있거나 도덕적 범죄적 의혹이 있어도 대통령이 입맛에 맞으면 결정하는 대통령의 인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 정부 들어와서 국회 인사 검증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인사들이 거의 대다수가 공직에 취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어떤 모순을 우리가 적나하게 드러났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후보는 아예 인선을 하지 않고 후보들도 자신들이 문제가 밝혀지면
스스로 사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 사실과 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말 잘 듣는 인물로 인선을 하고 비리나 범죄가 밝혀져도 끝까지 내각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타 공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과연 인사청문회 제도 존치 어떤 그 존재 이유가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사정은 역대 정부가 그래왔습니다만 특히 현 정부가 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그렇게 국정이 헛돌고 있는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공개 청문회와 비공개 청문회를 구별하는 그런 개혁안을 말씀하셨는데 제 관점에서 보건대는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잘 운용되고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그것을 따른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그 인선에 대한 어떤 이 결정력의 어떤 그 한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바꾼다면 대통령들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 있어서 국민을 한번 생각해보고 누구를 위해서 공직자를 인선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뭐 그런 노력들이 좀 요구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5분의 장관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고 있고 야당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여당 자체도 몇 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시각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행을 위해서라면 인사청문회 제도, 미국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못 가도 그 아래 정도로서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돼야 제도의 어떤 그 운용에 실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회의 어떤 기능 중에서 인사청문회 하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걸러져서 공직을 맡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 미국 제도와는 견줄 수 없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우리가 시행한 제도에 비춰보건대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제도의 취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신다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크게 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어떤 엄격함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